안녕하세요. 또 새로 영상을 찍게 되네요. 아마 이번 영상이 일단 수능 전에 올리는 마지막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왜냐면 저도 마무리를 해야 하니까. 그, 일단 첫 번째로 올린 영상이 알고리즘 덕인지 여러분들 관심 덕인지, 조회수가 2만까지 찍게 돼서 되게 감사드린다는 말씀 올리고 싶고요. 예, 구독도 지금 일주일 만에 1000명이 됐는데, 구독자 수가 되게 감사합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는 일단 수험생이잖아요. 그러면 수능을 잘 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예. 저도 지금 어, 아주 짧은 기간 안에 과분한 관심 덕에 기분이 좋아서 약간 거기에 그 정신이 팔려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단절을 일으키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하늘에서 발을 걸어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혼자 집에서 나오다가 발에서 뚜둑 소리가 나더니 앞에 짜파졌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인대 늘어나고, 아니 원래 제가 이렇게 덤벙거리는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막 이번에 좀 수능을 되게 잘 보려고 준비 중인가 보다, 운을 모으고 있다, 막 이런 말을 하길래 저도 기뻐하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 아 진짜 군대에서도 이렇게 발목이 제대로 나가본 적은 없는데 한 발로 걷는 건 좀 경험이 있지만, 와, 반깁스는 진짜 처음 해봤어. 그래서 지금 정형외과도 가보고, 전에 눈도도 나갔잖아요. 지금 눈은 좀 나았어요. 덕분에 뭐지? 전염성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안과 체험도 하고, 정형외과 체험도 하고, 약간 메디컬 투어 하면서 약간 동기부여 받는 것 같은데, 예,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이런 마인드도 사실 좋은 거예요. 수능 직전에 우리는 점점 예민해지잖아요. 예민해질수록 수능을 잘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든 거에 다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테니까. 그러면 멘탈이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조금 마인드를 대인배 스타일로 들고 가야 우리가 좀 덜 흔들리겠죠. 우직하게. 응. 그러니까 참 긴장감 문제도 많고 걱정 많은 친구들이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는데, 진짜 마음이 좀 아프긴 하더라고요. 이게 특히 고3 친구들이 걱정이 정말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이제 차갑게 말해보겠습니다. 전 F지만 T 같게 말해볼게요. 자, 여태 그거 공부 안 했으면 그냥 그, 그거 제대로 할 생각 없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할 수 있는 거를 현장 가서 하고 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줄 아는 것도 틀리고, 실수도 하고, 시간 조절도 제대로 못하고, 막 물론 이건 실력이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이슈들이 과목을 바꿔가면서 매해 다른 게 하나씩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미련을 갖고 붙잡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국어가 문제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 아니면 최저를 맞추기 위해 국어가 중요한 분들, 우선 해야 하는 걸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데 안 해서 불안한 사람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제가 일단은 기초를, 제가 강의를 지금 단기간에 올려드릴 수는 없으니까 EBS라는 소재를 가지고 희망을 드리려고 한 거고, 그 그래서 희망을 드렸더니 오히려 희망이 보이니까 절망감도 함께 오는 거죠. 약간 이것도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없나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아, 그렇게 되면 이게 제가 영어 영상에서 다룬 거지만 그걸 우리는 이제 욕심 컨트롤이라고 하죠. 욕심을 부리는 순간 본인이 갖고 있는 것도 제대로 어, 해내지 못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제일 절망적인 거예요. 결과적으로. 진짜 저 같은 경우에 현역 때, 고3 때 그때도 충분히 열심히 했고 잘 했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잘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근데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때 가형 세대였는데 수학 같은 경우에 6평, 9평이 둘 다 96점으로 1등급이었어요. 그때 가형은 1컷이 92 이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때 생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근데 6, 9평이 4등급이 나왔어요. 어, 망했죠. 근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나는 생투를 잘한다. 그래서 생투가 재밌기도 하고 열심히 했죠. 꾸준히 열심히 했죠. 그랬더니 수능장 갔더니 무려 수능에서 생투가 1등급이 나와요. 백분위가 97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국 생투 선택자 500등 안에 드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스스로 이것도 자부심 있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혈기로 갑니다. 예, 수학이 골로 가요. 그때부터 이제 이 윤회가 시작이 되는 거죠. 아, 정말 끔찍하죠. 어, 그러니까 수능은 그런 거예요. 밸런스라는 게 있죠, 밸런스. 하나가 오르면 하나가 내려가고, 뭘 열심히 하면 뭘 덜 하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못하는 걸 챙기는 동안에도 잘하는 것도 같이 챙겨줘야 돼요. 못하는 걸 버리면 잘하는 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못하는 건 확실하게 망하는 것도 맞아요. 참 어렵죠. 그게 수능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은 그래서 신경 안 썼던 애가 버티면서 못하는 것까지 올라가는 케이스죠. 그걸 운이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실력자겠죠.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봐도 흔들리지 않는 실력. 그건 진짜 인정받아야 하는 노력이 맞고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이제 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약점을 걱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가진 것도 꼭 챙겨야 된다는 걸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 막판 가서 이 10일 동안 덜 하게 되면 무조건 성적이 내려갑니다. 선생님들이 캐스트 이런 데서 강조하잖아요. 올리기에 충분한 시간일지 모르지만 떨어지긴 충분한 시간이라고. 우린 지금부터 방어전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북한 감성으로 아몰랑 하면서 그냥 돌진해보세요. 그럼 오를 수도 있어요. 지킬 게 없는 사람들은 오를 확률이 높아요. 근데 지켜야 할 게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한 에버리지 2등급 정도 친구들은 이게 올라가는 기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절망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인식이 됐죠. 인식된 순간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인식된 순간부터 그냥 계획과 전략과 노력을 짜고 노력하면 돼요. 자, 이제 어, 저는 애초에 수학이 제가 2등급 밑으로 나올 거란 상상도 못 해봤거든요. 상상도 못 했으니까 4가 나오는 거예요. 왜 4가 나왔겠어요? 5번에서 틀렸어요. 그러다가 뒤에 하나 약간 논리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약간 좌표 그 좀 대충 찍었다가 계산 말리고 절대값 부호 부정적분 부분적분 하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뒤집혀가지고 틀리고 그거 기반으로 이거 맞춘 줄 알고 개수로 한 개인가 두 개인가 밀었더니 그것까지 다 틀려가지고 바로 그 77점 나왔어요. 77점. 그 당시 77점이면 4등급이에요. 요즘은 이거 막 2등급이잖아요. 그게 가형입니다. 예. 이건 그냥 썰이고요. 예. 시간 없는 분들은 넘겨주시면 됩니다. 예, 어쨌든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약점 강화 당연히 해야죠. 그 다음에 방어전 해야죠. 그래서 이 방어전은 어떻게 하냐? 얘네를 실무로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시간 제거 풀잖아요. 긴장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틀리면 이제 방어를 실패한 거죠. 그 실패한 기록들을 기록하시고 수능 직전 정확히 이틀 아니면 전날에 되새기세요. 그러면 수능 날은 똑같은 실수는 안 할 거예요. 다른 실수는 할 수 있을지도 몰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최근에, 그러니까 직전에 해야 기억에 남는 효과를 노린 거예요. 그래서 방어를 위해서 실머를 하는 겁니다. 실머는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물론 과탐은 좀 다릅니다. 과탐은 실무를 많이 볼수록 성적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수학이랑 국어는 이제 와서 실무를 벅벅 푼다고 성적이 오를 것 같진 않아요. 적어도 10일 안에는. 30일 동안 매일 벅벅 풀면은 모르겠죠. 수학이 그래도 계산을 얼마나 하는데 그게. 근데 일단 이제 10일도 아니죠, 이제.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와, 왜 전 아직도 안 떨리죠? 아, 이게 장수생 짬빵가? 아, 몰라. 아마 당일날은 저도 떨 거예요. 예. 지금도 말하면서 사실 손에 지금 땀이 차고 있거든요. 긴장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이제 뭘 말해주려고 이 영상을 찍고 있느냐? 음, 사실은 목적 이거였어요. 마무리, 뭘 공부해야 될까요? 음, 뭘 공부해야 되죠? 저도 고민이네요. 그래서 이 영상은 조금 천천히 갈게요. 네. 저도 그냥, 저도 점검할 겸 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같이 정리해봅시다. 8일 남았네. 내일, 와우, 8일 남았네. 어떡하지? 자, 그럼 거꾸로 가봅시다. 우와, 갑자기 소름 돋아요, 지금. 수능 전날로 왔습니다. 수능 전날에 뭘 볼 줄 정해놔야죠. 거꾸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꼭 봐야 되는 거. 뭐죠? 저 같은 경우엔 이때 아침 일찍 일어나죠. 이때 5시 일어나서 5시. 5시 일어나서 유튜브 댓글에다가 기상인증하세요. 재밌겠네요. 다 같이 막 서로 응원해주시고 서로. 응. 물론 뭐 수능 전날에 유튜브를 켜는 행위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뭐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아침에 딱 햇빛이 이때 해가 안 떠 있잖아요. 그럼 유튜브 빛으로 눈을 뜨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 막, 와, 나 말고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네 하면서 같이 윈윈하는 그 혈액순환 되는 그 기분 좋음이 있을 때 기분도 좋아지거든요. 네. 자, 5시 기상. 그럼 뭘 해요? 지금 띵 하죠? 오케이. 일단은 씻어요. 일단 씻고 화장실 사용. 그 화장실 급동 걱정 있으신 분 있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침에 쓰는 습관이 있어야 아침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거 꼭 습관 들여주시고, 그건 일주일 안에 해결되겠죠. 네. 유산균도 꼭 복용할 수 있으면 맛있는 거라도 드시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뭐, 양치도 하고, 이제 정신 차리면 6시쯤 될 거예요. 그때 아침밥 드세요, 아침밥. 근데 빡센 거 말고, 라이트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중국집 시켜서 먹긴 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전 그때 아침에 중국집 먹는 게 습관이 돼 있었거든요. 응, 그때 참 레전드였죠. 그리고 작년엔 막 국밥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기름진 거 잘못 먹었다가 배탈 납니다. 네. 어쨌든 아침 가볍게 집에 뭐 부모님이 챙겨주실 수 있으시면 이제 좀 국이랑 밥 따뜻한 거 가볍게 드시고 뭐 자취를 한다 아니면 뭐 학사에 산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뭐 김밥은 별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컵밥, 컵반, 막 스팸 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거 요즘 자주 먹거든요. 괜찮아요. 네. 햇반 정도는 솔직히 인스턴트라고 그 인스턴트 종류지만 인스턴트 계열의 효과를 우리한테 영향 끼치진 않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으니까 꼭 미리 해보세요. 음. 그다음에 이제 아침 먹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 얘기가 들어갑니다.
제가 항상 말이 많죠? 서론이 길어요. 어쩌겠어요. 그냥 매일 14시간씩 입 닫고 공부만 하고 있는데. 이때라도 더 들어야지. 자, 그럼 아침에 뭐해? 바로 올해 구모 합니다. 시간제. 아니, 이거 미리 보라면서요. 네, 저도 한 5번 풀었는데요. 어, 시간 한 60분 잡고 풉니다. 오케이? 답 기억난다고 답 체크하지 마세요. 스스로 머릿속에서 납득이 돼서 답이 체크될 때 체크하세요. 알겠죠? 지워지는 순위 다 지우고. 그럼 60분 안에 푸는 거 빡셉니다. 예. 그게 아니라면 뭐 그냥 풀고 싶은 사설 하나 푸세요. 근데 이제 풀다가 말리잖아요. 말리는 게 느껴지면 그냥 풀다가 던지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물론 이제 이감 같은 거 2-10 이런 회차 안 풀었으면 이건 꼭 풀어주세요. 너무 좋더라고요. 네. 이거 꼭 풀어주세요. 있는 분들만. 원래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이게. 오프라인 하는 분들만 되는 거니까. 참 이런 게 불공정하긴 하다, 그쵸? 네. 그런 걸 위해서 제가 EBS 영상 찍은 거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몇 시쯤 될까? 한 8시나 9시쯤 되겠죠. 이때 EBS 문화 보고 싶은 걸 봅시다. 무조건 나온다, 사람들이 했던 거. 뭐, 저 같은 경우엔 창선, 이런 애들, 숙향, 뭐, 적성이. 근데 적성이는 좀 쉽잖아요. 그럼 미리 해결해도 직전에 꼭 볼 필요 없잖아요. 뭐, 홍길동도 내용 정리할 건 아니죠. 이거는 기출 태도가 잡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잘 푸는 거지. 심청전이랑.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얘네들밖에 없네요. 그만큼 얘네가 저한테 스스로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거면 여러분도 이건 중요하게 느껴야죠. 오케이, 이거 보시고 그다음 고전, 고산, 국가, 뭐 전원 사시가, 만분가, 그다음에 일동장류가 얘네들 전문 한번 훑어주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지? 하나 정도 견해요 뭐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아니면 이제 시조들 짧은 거 나열된 거 한 번씩 읽어주고 근데 직전에 뭐 이걸 다 보라는 건 아니고 약간 변형해서 제가 지금 EBS 리스트 집어드리는 겁니다. 예, 확인해 주시고 여기서 보너스로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했던 원했던 현대 파트 나옵니다. 현대. 자, 지금부터 제 의견이 나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춘수 시인의 능금 보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 시가 너무 어려워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전에 한번 그 당황스러움을 느껴봐라. 한 번쯤 봐야 돼. 수능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용이 약간 나오면 당황스럽다. 약간 비문학 계열의 경제 같은 느낌이죠. 그다음 그 김광균 뭐 다들 중요하다 하죠 이분. 그 와사등 쓰셨던 분 와사등. 그래서 와사등 같은 거 기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보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거는 보기 기준으로 잘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현대시는 내용 알고 가는 것도 중요한데 기출로 문제 푸는 능력이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안 집어들었던 거예요. 그다음 한영훈 씨, 윤동주 씨 두 분 다 너무 중요하고 멋있는 분들인데 살짝 애매해. 왜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애매하다. 일단 그래도 윤동주 시인이 조금 더 인기가 있죠. 뭐 길보다는 참외록이 더 문제 내기 좋고요. 길은 좀 쉬워요. 참외록이 좀 더 빡세다. 왜냐면 교수님들이 너무 좋아하거든.
다음, 음, 뭐, 정지용, 인동차 같은 거. 내용이 참 좋죠. 저희도 그 마음, 정신을 이어받아서 버텨봅시다. 존버는 승리한다 감성이죠. 다음, 마지막 서정유시, 귀족도 같은 거. 아,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현대시는 이게 참 적중이 어려워요. 매년 보면. 그치만 이 정도 일단은 찝어드릴게요. 이분들은 웬만하면 보고 가라.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음. 저는 지금 이거 다 무료로 해드리는 겁니다. 불만사항 있으셔도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저도 수험생 때문에 예민합니다. 좋은 댓글들이 많아서 정말 기분이 좋았는데, 딱 하나 뭔가 약간 불편한 거 있으면 저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전 지금 개복치예요, 개복치. 살짝 건들면 죽어요, 저. 그러니까 조금만 배려해 주세요. 저는 불쌍한 장수, 장수생입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이제 현대 소설. 현대 소설은 솔직히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 보는데 그래도 중요하다 싶은 거. 일단은 뭐 웬만한 사설판에서 좋아하는 애들. 유예, 이 내면 심리 위주로 되게 주체성 있는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멋있는 장면을 연출해주는 소설이죠. 다음 두파산. 작가가 너무 좋아요. 염상섭. 수능에서 정말 좋아하는 작가죠. 네, 두파산 이거는 중의적입니다. 파산을 두 번 했다는 느낌으로 뭐 물질적으로도 파산하고 정신적으로도 파산했다 이런 느낌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뭐 이청준 뭐 소리의 비. 이 작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출에도 많이 나왔고. 근데 참 중요한 작가죠. 이청준 작가. 그다음에 뭐 이태준 작가도 중요하죠. 뭐 EBSN 복덕방이 있는데 복덕방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작가가 참 중요해요.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 곡도 운동회. 이거 그 어린아이 시선으로 본 우리나라 분단 상황을 마치 운동회 같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기 좋죠. 그다음에 정말 슬픈 작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약간 상황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누이가 이제 동생 버리고 약간 죄책감 안 느끼는 듯한 장면을 연출하면서 나중에 성인 돼가지고 그 고아가 된 동생이랑 서로 만나는데 이제 언니는 알고 있는데 동생은 모르고 막 그러다가 막 뭐지? 그 동생이 언니의 전 남친이랑 사귀어가지고 언니가 또 질투해가지고 잘 안 되게 방해하고 해놓고는 결국 언니가 이제 동생이 갑자기 죽을 때가 돼가지고 언니가 갑자기 와서는 사실 나 너 언니야 미안해 하려고 하는데 동생이 죽어 있죠. 아 진짜 이건 지금도 소름이 온몸에 돋는데 너무 슬퍼요. 그러니까 좀 평가원에서 만약에 냈으면 덜 슬프게 내주길 바랍니다. 아 진짜 이 박완서 작가분 막 나목 책 읽어보셨어요? 진짜 저 고등학교 수행평가 때 있었는데 그것도 너무 슬프고 그 시장과 전쟁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 슬프고 이 전쟁을 다루고 하니까 이게 참 감정이입이 되면 진짜 눈물이 나요. 시험 치는데.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연스러운 전환. 현대 소설 읽는 팁. 질문이 많길래요. 어떻게?
자, 그, 예, 눈이 있다 칩시다. 이걸로 어떤 인물들을 보는 거야. 근데 얘가 이런 상황 속에 뭐 전쟁 상황이라던가, 뭐 일제강점기라던가, 산업화라던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성격을 가지고 주체적이라던가 소시민적이라던가 가족을 위한다던가 이런 사람들이랑 엮여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드러나고 해결을 하려고 하고 이런 성격이니까 이런 행동을 하겠죠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문학은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감상이라는 표현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그냥 우리가 글로 된 거를 만나가지고 그냥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설은 웬만하면 글을 읽으세요. 글을 텍스트를 그냥 읽고 느끼고 아 뭐 중략 부분 있으면 장면 전환 있겠다 해서 앞뒤로 끊어가지고 넘기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기 기준으로 시대상 파악해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풀만 하겠죠. 예. 그다음에 뭐 서술자 특징 이런 거 캐치 꼭 정리 잘 해주시고 음, 예. 이 정도면 정말 컴팩트하게 다루지 않았나 싶네요. 이제 저한테 막 문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여쭤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 안에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거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라면 강의를 들으셔야 하는데 올해 끝내야지. 예. 일단 올해 끝냅시다. 예. 자, 그다음 현대시 뭐야 뭐 현대시 보는 방법. 여기도 똑같아. 어떤 인물이 있고 이런 성격인데 뭘 인식하고 있는 거야. 대상을 인식해. 그래서 그걸 보고 얘가 느끼는 심리, 그걸 내면 심리라고 했을 때, 어, 아, 이 대상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땐 다르게 보이는 얘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인식이 되는구나.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떤 대상을 보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세 개만 캐치를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는 보기로 기준 삼아서 선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러다가 뭐 이제 고전 같은 경우에는 뭐 시간 표지나 색채나 뭐 이런 거 형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는 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옛날보단 덜 나오죠, 요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는 거. 결국 문학이 이제 인식론 아니겠습니까? 음흠. 문학은 즐겨야 돼요. 문학이 싫다 생각하는 순간 너무 끔찍하거든요, 문학은. 네. 이 정도로 알려드릴게요.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겠죠? 자, 네. 그럼 여기다가 보너스로, 아니다. 뒷 영상에서 다룰게요.